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는데 지방은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정말 크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광주랑 전라남도를 다시 합치자. 이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마지막 카드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해요. 서류상으로 보면 분명히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데 이런 행정통합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의 비슷한 시도들을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나 갈등의 기록이 훨씬 많거든요. 바로 그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이는데 왜 현실에선 자꾸 삐걱거리는 걸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통합의 성공과 실패, 그 아주 생생한 속사정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은데요? 이미 합쳤지만 20년 넘게 후유증을 앓는 도시, 또 통합을 앞에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이웃 도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광주 전남 통합이 피해가야 할 함정이 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볼 수 있겠네요. 우선 현재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원래 한 몸이었던 광주와 전남이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게 1986년이었으니까. 벌써 거의 40년 가까이 됐죠? 네, 당시에는 그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 보니까요. 생활은 하나인데 행정은 둘로 쪼개진 좀 기묘한 상황이 됐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매일 광주로 출퇴근하고 주말엔 나주로 놀러가고 담양 가서 장 보고 다 그렇죠.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완전히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관리하는 지자체는 두 곳이다 보니까 사사건건 부딪히고 비효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렇게 부딪혀서 어그러진 사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고요? 바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아, 그 철도 사업이요? 네, 두 도시를 잇는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산됐다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년 수백억 원이 들 걸로 예상되는 운영비를 서로 안 내겠다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고작 돈 문제로 무산이 됐다는 건가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만약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면 이건 그냥 내부에서 어떤 사업에 예산을 먼저 쓸까 하고 조율할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내부 살림이니까요. 하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치킨 게임이 돼버린 거죠. 결국 두 지자체가 이렇게 삿바 싸움을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보기엔 어땠을까요? 아, 여기는 사업할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봤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지 따져보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철도 사업뿐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 문제도 비슷한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네,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딱 그랬습니다. 광주에 새로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부지 선정 과정에서요. 후보제 지민 동의율을 높이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장 전입시킨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네요. 그래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죠. 이건 역시 분리된 행정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말이죠? 만약 광주랑 바로 붙어 있는 나주, 화순, 담양과 함께 광역 소각장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훨씬 넓은 지역에서 부지를 찾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최적의 부지를 찾을 수도 있었을 거고 특정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갈등도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 지역만 생각하는 행정의 벽이 이런 합리적인 접근 자체를 막아버린 셈이죠. 심지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성과물을 두고 다툰 사례도 있다고요.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말입니다. 맞습니다. 혁신도시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유치한 공동의 성과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행정구역상 나주시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지방세는 전부 나주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는 우리도 도시 조성에 기여했으니 세금을 좀 나누자고 했는데 나주시는 당연히 거부했죠. 법적으로 줄 근거가 없으니까요. 결국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이익을 나눌 제도가 없으면 이런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럼요. 각자 자기 지자체 살림만 챙기게 되고 함께라는 신뢰는 무너지고 말이죠. 네. 이런 문제들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럴 바엔 차라리 다시 합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니 사사건건 부딪히고 비효율이 생기는군요. 그럼 그냥 합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게 또 아니라고요. 이미 27년 전에 통합을 이룬 여수시의 사례를 보면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네,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통합을 이룬 아주 상징적인 곳입니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이렇게 세 곳이 합쳐졌죠? 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합쳐졌지만 뭐랄까 화학적으로는 융합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통합의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측면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27년 동안 통합시청사 하나를 못 정해서 공무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일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입니다. 행정 낭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민원인들은 서류 하나 떼려고 여러 건물을 순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요. 지난 5년 동안 부서를 옮기고 리모델링 하는 데 쓴 돈만 52억 원이 넘습니다. 52억 원이요? 네. 심지어 안전 D등급을 받은 낡은 건물을 임대해서 쓰다가 폐쇄하고 또 이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까지 깎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27년이면 강산이 3번 가까이 변할 시간인데 왜 아직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지역감정 문제인가요? 아니면 더 복잡한 구조가 있는 건가요? 바로 정치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요? 네. 옛 여수와 옛 여천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구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청사 문제를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 한쪽에서는 지금 있는 본청사를 증축하자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구도심이 다 죽는다며 결사반대하는 상황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통합의 약속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버린 거죠. 통합을 해서 도시를 더 키우려고 했던 건데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통합 후에 웅천지구라는 아주 멋진 신도시를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인구를 끌어들인 게 아니라 기존 도심에 있던 사람과 상권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빨대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아, 신도시를 만들었더니 오히려 원래 있던 동네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구 여수시의 중심이던 여서동, 문수동 상권이 무너지고 심지어 통합의 다른 축이었던 구 여천 지역 상권까지 위축됐습니다. 결국 전체 파이는 커지지 않고요. 네, 도시 안에서 자원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제로섬 게임이 된 거죠. 그 결과 통합 당시 33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가 지금 26만 명 선 붕괴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와, 통합의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수 사례가 잘못된 결혼의 위험을 보여준다면 목포와 무안의 사례는 아예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이 두 곳의 갈등은 전남도청이 무안 남학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됐다고요? 네, 2005년 도청 이전이라는 큰 변화가 두 도시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원래는 상생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여수 웅천지구에서 봤던 그 빨대 효과가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남학신도시가 성장하면서 바로 옆 목포 원도심의 인구와 활력을 빠르게 흡수해버렸고 목포는 급격한 공동화를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요. 네? 정작 그렇게 성장한 남학신도시조차 상가 공실률이 30에서 40%에 달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한 셈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무안에서는 목포와의 총합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도청 소재지라는 새로운 기득권을 얻었는데 목포와 합치면 그저 목포의 변두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런 우려가 있군요. 한마디로 우리는 절대 흡수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와 통합하느니 차라리 독자적으로 시로 승격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거군요. 훨씬 강하죠. 무안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걸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불신이 깔려 있어요. 합리적인 불신이요? 네, 과거 창원시 통합 사례처럼 정부가 통합 초기에는 재정 지원 같은 당근을 약속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사라진다는 것을 다른 지역 사례를 통해 이미 학습한 겁니다. 아, 학습 효과군요. 그렇죠. 말뿐인 약속은 믿을 수 없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생생한 실패 사례들 속에서 광주 전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길을 한번 찾아보죠. 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약속은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 여수시청 사례처럼
말로만 하거나 협약서에 사인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지, 주요 기관을 어떻게 배치할지 같은 핵심적인 약속들은 반드시 특별법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것인지까지 명시하는 강력한 강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최우선이다.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어기면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교훈이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하나의 중심이 아닌 여러 개의 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봤던 빨대 효과를 막기 위한 거군요. 웅천이나 남학처럼 특정 지역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다른 곳은 쇠퇴해버리니까요. 맞습니다. 한 곳에 모든 걸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이 자기만의 강점을 살리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일까요? 예를 들면 광주는 문화와 인공지능 산업 중심지로, 나주는 에너지 신산업, 무안은 공항을 중심으로 한 항공 물류허브로 특화하는 겁니다. 각자 역할을 나누는 거군요. 네. 이렇게 각 지역의 기능을 특화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는 연계형 도시 모델을 지향해야 공멸이 아닌 상생이 가능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셋째, 흡수 통합이라는 공포를 없애줘야 합니다. 아까 무단의 저항에서 봤듯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은 큰 지역에 먹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셨죠? 네. 이걸 해소해주지 않으면 통합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대등한 파트너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방법 말입니다. 통합 시회를 구성할 때요.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해서 의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는 지역 할당제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적더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죠. 인구는 적지만 우리 지역의 목소리도 동등하게 반영된다는 믿음을 줘야 하는 거죠.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흡수가 아니라 대등한 결합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이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비용 분담 규칙은 무조건 미리 정해야 합니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 사례가 이걸 아주 잘 보여줬죠? 네,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덤볐다가 나중에 돈 문제로 싸우면 모든 게 어그러집니다. 네, 맞아요. 통합 이전 단계라도 광역교통이나 환경시설 같은 공동사업의 운영비를 앞으로 어떻게 나눌지 명확한 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두어야 향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중앙정부를 설득할 때도 아주 중요한 논리가 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거대한 메가시티라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성공의 열쇠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푸느냐에 달려 있었네요. 네, 단순히 지도에 선 하나 새로 긋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행정 경계를 지우는 것을 넘어서 수십 년간 쌓인 불신을 걷어내고 이익과 비용을 공정하게 나누는 시스템을 만드는 지난한 과정입니다. 네, 상대의 반대를 그저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 안에 담긴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먼저 이해해야 비로소 화학적 융합이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통합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시죠?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두 지역이 하나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지역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라는 새로운 공동의 정체성은 치밀한 계획을 통해 만들어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 세대에 걸쳐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자라나야만 하는 걸까요?